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오 종합뉴스.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 일제히 귀성 인사에 나섭니다. 추석 민심과 내년 총선 표심도 겨냥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여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배기가스 조작을 벌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농협을 속여 수백억 원대의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상수 리솜리조트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 일제히 귀성 인사에 나섭니다. 추석 밥상에 올라갈 민심 다잡기는 물론 공들여 만든 정책 홍보물을 배포해 내년 총선 표심도 겨냥한다는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며 정책 홍보물을 나눠줄 계획이며 정의당 지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또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임진각에서 열리는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추석 망향제에 참석해 실향민들을 만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9월 넷째 주 주간 정례 소식 결과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6%로 전주 대비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일주일 전 조사 때보다 4.6%포인트 오른 47.7%를 나타내면서 8월 셋째 주 이후 5주 만에 다시 지지율을 앞섰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여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9월 넷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 대표는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오른 21.5%를 기록하며 13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오른 19.5%의 지지율을 보였고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13.4%,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7.5% 순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녀 김모 씨가 검찰에 출석해 마약 투약 여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검찰에 출석한 김 씨의 유전자 정보와 머리카락을 채취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인터넷과 SNS에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이 공천을 주지 않으면 무소속 또는 신당행과 같은 독자 행동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만약 당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당혁신위원회가 비리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전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전직 대표 등의 열세 지역 출마를 요구한 것 등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공천 배제 대상입니다. 야권 내 신당파들이 추석 연휴 직후 이른바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의 한 전직 의원은 현재 4개의 신당 흐름 간 소통과 협력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이를 한 군데로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한 곳에 모여야 통합이 될 것 아니냐며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직후에 원탁회의 개최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동교동계 의원도 원로들이 나서서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 당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오늘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야당 정당 연설회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거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뿐 아니라 디젤 차량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배기가스 조작을 벌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스바겐 경영진으로부터 유럽에서 1.6에서 2리터급 디젤 차량이 조작의 영향을 받았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 당국은 폭스바겐 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슬람 최대 연례 행사인 하지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 순례에 나선 순례객들이 어제 메카 인근 미나에서 도로에 한꺼번에 몰리며 1,6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민방위는 이날 메카 동부 외곽 5km 지점에 위치한 미나에서 순례자들끼리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최소 717명이 압사하고 86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는 현재까지 파악된 1,500여 명의 피해자 수만으로도 최근 25년 동안 하지 때 발생한 인명사고 중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국가 출신의 국제 교환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관광버스와 충돌해 최소 4명이 숨지고 1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환 학생들이 다니는 노스 시애틀 칼리지의 멜리사 닉슨 대변인은 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가 관광버스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닉슨 대변인은 사상자의 국적이나 나이 등 자세한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현지 언론은 사망자 4명 모두 학생이라고 전했습니다. 농협을 속여 수백억 원대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상수 리솜 리조트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협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리조트 회원권 분양 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자료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 원을 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군소식통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방사청에 미 측으로부터 25개 기술 이전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F-X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미국 측이 지난 4월 KF-X 사업 추진을 위한 AESA 레이더 등 4가지 기술 이전에 거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들은 미국 측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초 목표인 2025년까지 KF-X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은 보건소와 전국 15,300여 곳 지정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병의원 무료 접종 대상자는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노인 660만여 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무료 접종이 실시되지 않는 만큼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오늘 일부 교육청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유리한 통계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올 8월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 응답률이 작년 1.3%에서 올해 0.8%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생 1000명당 1.04명에서 1.54명으로 증가하고 가해 학생과 심의 건수도 늘었습니다. 학교폭력 공식 통계인 학교알림이 공시자료에 나오는데도 울산시 교육청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실태조사 결과만 내세웠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입니다. 경북 경산 지역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수십 명이 유행성 이하 선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경산시에 따르면 유행성 이하 선염 증상은 지난 11일 지역 내 한 고교의 학생 4명을 시작으로 2주일 만에 37명으로 늘었고 다른 고교 한 곳과 초등학교 2곳에서도 3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40명의 환자 가운데 24명이 완치됐고 16명은 격리 치료 중입니다. 발열과 볼이 붓고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유행성 이하 선염은 2군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으며 호흡기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을 통해 전파되고 5일 이상 격리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완치됩니다. 서울 시민 4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에 비해 올 추석에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서울연구원의 서울의 추석 경기 진단 및 4분의 3분기 소비자 체감 경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보다 올해 추석 지출을 줄이겠다는 시민은 25.1%였습니다. 비용 감소폭은 20만 원 이하가 65.3%로 가장 많았습니다. 20, 30만 원 이하는 19.8%, 3, 40만 원 이하는 7.3%의 순이었습니다. 추석 준비에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는 부모님 용돈이 36.3%, 친지 명절 선물 준비가 31.1%, 제수 상차림비가 23.6%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3년 새 명절 연휴 기간 112 신고가 하루 평균 2만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추석과 설날에 112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61만 7,688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비, 주취, 행패, 소란 등 질서 유지 관련 신고가 16만 2,70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폭력, 도박, 사기, 풍속 등 기타 범죄는 14만 1,375건, 살인, 강도, 가정폭력 등 주요 범죄 신고 건수도 2만 9,7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북서쪽으로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으나 경상남북도는 조금 높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로 잔잔히 일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